반면에 탄핵 찬성파인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는 오늘 이 사람을 아예 영입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저 한동훈과 양향자는 함께 이 나라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혁신적인 보수 정당이 필요하고 거기에 가장 맞는 후보가 우리 한동훈 후보님이고 가장 진실하게 저에게 다가와 주신 분입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 할 당시에 양향자 위원님께서 결기를 가지고 검수완박 악법을 막기 위해 나서셨고요. 저와 함께 의기투합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컷오프, 그러니까 4명이 집으로 돌아간 그 직후 다음 날에 이런 누가 보면 새몰이, 새규합, 누가 보면 또 합종연행, 여러 얘기들이 있던데요. 오준석 대변인. 네네. 양양자, 그리고 수도권의 삼성 김성원 의원이 한동훈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여러 흐름들이 좀 나뉘어져 있어요. 양양자 후보는 제가 그 1차 경선 토론회 때 봤었던 그 8명의 후보 중에서 가장 중도 쪽에 이제 그 말씀을 하신 분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적이나 이런 그 민주당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역은 호남이고 아시는 대로 이제 삼성전자 상무 출신이고 반도체 문제에 대해 굉장히 이제 전문가고 그런 이미지이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성향 또는 뭐 세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한동훈 후보와 좀 결이 맞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제 어쨌건 이제 한동훈 캠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영입일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후보들도 이제 그런 어떤 합종 연행을 탈락하신 분들하고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그 여의치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어쨌건 양향자 후보가 굉장히 이번에 좀 참신한 면모를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캠프 입장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영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 윤석 대변인, 저 화면을 좀 같이 보실게요. 이 부분이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해서 물론 그 빅4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진 못했지만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금 4명 후보에게 모두 연락을 받았는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글쎄요. 사실 경선 기간에도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된다는 목소리를 유정복 시장이 많이 냈기 때문에 이 4분 중에는 한동훈 후보 쪽으로 제일 유력한 겁니까? 어제 통화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두 분이? 곧 회동 일정을 잡는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뭐 늦으면 뭐 내일 안에는 뭔가 결론이 나는 그런 보도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유정복 시장이 이 대선 경선에 참여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한동훈 후보 쪽 얘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윤 대통령 탈당 관련한 입장도 우리가 이제 윤 대통령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좀 결연한 표현을 쓰면서 주장을 하셨고 지역이 또 수도권이고 저희 당에서 정치하신 지 굉장히 오래된 분. 국민들께서 낯설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유정복 인천시장까지 영입에 성공을 한다면 양양자 후보에 이어서 대단히 탄력받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영입이 될 것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8명의 후보들이 이제 각자 여러 러브콜을 받고 규합하는 모습들을 한번 만나봤어요. 이건 사실 국민의힘 울타리 아니었다면 울타리. 울타리 밖에는 한덕수 땡의 여러 살아있는 카드가 있는데 그 사실상 유일하게 김문수 후보만 한덕수 땡과의 단일화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어제 저희 뉴스에이에 출연해서 김문수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4명 후보 중에 한덕수 대행과 나중에 단일화에는 또 가장 적극적으로 하겠다. 또 당연히 이재명 후보를 꺾으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 지상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우리는 같이 손잡고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지. 하지 않으면 이건 바로 이재명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그런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 후보 먼저 뽑은 뒤에 한덕수 감싸는 모습을 보여요. 안철수. 관세 전쟁에서 국익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된다. 한동훈. 단일화 고려 대상에 한덕수 안 넣는다. 홍준표. 근데 유일하게 아예 본인과 이름을 합쳐서 김덕수라도 힘을 모아야 된다. 김문수 후보의 전략과 여러 단일화에 대한 먼저 다가가겠다는 얘기를 어떻게 저희가 해석할까요?
그렇죠.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한다라는 전제에서 출마한다라고 한다면 단일화를 열어두겠다라는 전제를 깔아놓는 것,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김문수 후보의 국민의힘 경선에서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김덕수라는 용어까지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들었던 정치적인 표현 중에 김덕수라는 표현이 가장 부자연스러운, 좀 어쩌면 또 부적절하기도 한 표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취지는 알겠습니다. 뭐 보수 진영의 빅텐트가 있어야 되고 통합을 해야만 뭐 야당 후보, 민주당 후보인 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다라는 취지인 건 알겠는데 지금 공이 국민의힘의 경선 중이지 않습니까? 뭐 내일 모레 뭐 토론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과정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 이것은 마치 경선이 끝나고 국민의힘의 어떤 주자가 결정이 되고 난 후에도 사실상 진짜 결승전이 남아있다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 좀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고 또 국민의힘의 경선 자체의 김을 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전략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에게는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지는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예. 김덕수,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가장 호의적인 김문수 후보라면 제가 얼마 전에 뭐 사실상 국민의힘의 여러 빅텐트를 구상하고 있다는 보도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홍준표 후보는 아예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본인이 최근에 전화 통화를 한 사실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최종 경선에 들어갈 이유는요, 한동훈과 홍준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서서히 들고 있습니다. 제 예측이 맞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예. 어제 전화 왔습니다. 빨리 경선을 끝내라. 이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빅텐트를 치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준석 대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뭐 정치판 잘 읽는 이준석 후보는 아예 2명으로 한동훈과 홍준표를 예측하고 있다라고 했고, 그 호준석 대변인, 홍 시장은 뭐 전화 와서 빨리 경선 끝내라고 했고, 이준석 후보가 빅텐트에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게 홍 시장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도 이런저런 염두는 해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공정과 법치의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는 절박한 국민들의 염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만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공감대가 워낙 절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은 어떤 가능성이라도 다 열어두자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후보들 중에서는 김문수 후보는 그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그 얘기를 이제 염두에 두고서 하는 것이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이준석 후보와는 내가 제일 뭐 단일화를 잘할 수 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어필하는 것이죠. 저는 어쨌건 어차피 국민의힘 주자로 이 보수 빅텐트가 단일화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가 적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이제 끌어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준석 그 후보는 오세훈 시장이 가깝다라는 것이 이제 그 정가의 일반적인 관측이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어쨌건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준석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은 나다. 그런 어필을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 말고도 최근에 저희 뭐 채널에도 여러 국민의힘 내부를 취재한 큰 울타리를 더 쳐보겠다. 빅텐트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준석 후보 말고도요. 김진욱 대변인, 그 지난번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문을 더 열겠다. 얼마나 열 거냐? 공천 과정에서 탈당한 사람, 혹은 이준석 후보 포함해서 다른 정당에 몸담았던 분, 그리고 3단계 한덕수 대행까지 포괄하겠다.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뭐 별로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이런 뭐 입장이긴 한데, 실제로 이런 빅텐트에 대한 파괴력이 4명의 후보가 추려지고 뭔가 그 토론 과정에서 조금 분위기가 좀 전환이 된다면 아예 민주당으로서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닌지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글쎄요, 뭐 저렇게 지금 문을 활짝 연다고 해서 그 문으로 들어갈 분들이 과연 중도의 확장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과거에 그 집에서 그 문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다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이 차이를 명확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뭐 중도의 확장성보다는 새로운 분들이 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나왔던 분들이 들어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 같다라는 예측이 들고요. 예. 지금 이준석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며칠 전까지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뭡니까? 단일화는 없다. 그리고 대선을 완주하겠다. 단일화는 필패의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개혁신당의 입장인데 그 입장이 바뀐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예. 지금 빅텐트가 염두가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의 빅텐트 쳐질 수 있을까? 과연 기둥은 제대로 세울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조차도 지금 계속해서 확신되는 확정적인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밖에 있는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눈독을 들이다 마치 닭 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격이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는데 예. 너무 바깥쪽에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일단은 집 안에 내부 단속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집 안에서 찬탄파 반탄파 양쪽이 서로를 포용하지도 못하면서 밖에 있는 분들 포용해가지고 그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크게 있을지 참 의문스럽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내일과 모레 이제 그 마스 토론이 채널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또 몇 번의 토론이 남아 있고 29일에 이제 만약에 결선이 있다면 2명이 추려지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준석 후보 말처럼 한동훈, 홍준표 두 사람이 2명이 될지. 근데 한동훈 후보 쪽에서도 뭐 결선까지 갈 필요 없고 본인이 과반을 되겠다. 아예 홍준표 후보도 숫자 51%를 얘기해서 본인도 뭐 여기서 보는 것처럼 경선 끝내래서 4명 중에 그냥 본인이 1등하고 끝나버리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사실은 한 명이 압도적으로 과반을 넘기기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분이 하기 때문에 예. 네 분 중에 한 분이 1등을 하더라도 50을 넘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지난번 경선 저희 당 윤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때 47%를 얻어서 1등을 했어요. 그때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말은 했지만 과반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당에서도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서 50% 넘는 후보를 뽑음으로써 더 권위를 주자 이런 차원으로 이번에 규칙을 바꾼 건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뭐 빅3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예. 숫자는 모릅니다. 숫자는 모르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것만 봐도 이번에 4분이 경선을 해서 한 분이 50% 넘게 득표해서 이기기는 그렇게 확률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게 대충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결국 결선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앞서 보셨지만 토론 상대를 서로 한동훈, 홍준표 두 분이 서로를 지목한 것만 봐도 예. 그런 구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처음 젊은 분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도를 했는데 예. 그런 차원에서는 좀 의미 있는 그런 형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마스 토론 전날 대진표가 완성된 얘기와 각자 캠프가 탈락한 후보들, 탈락한 의원들을 어떻게 끌어들이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